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맨사 보드게임 중에서 루트라는 보드게임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교구를 살펴볼까요? 짜잔! 자, 크기는 내 손바닥보다 조금 큰 종이 상자입니다. 제목에 루트라고 적혀있죠? 탈취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림을 보니까 바다 위에 해적선, 선장의 그림이 보이고요. 맞은편에는 해적선으로부터 배를 지키고 보호하는 해군 제독의 모습도 보이네요. 제목에서 탈취물이라고 했는데 어떤 모습이 연상이 되시나요? 이 게임은 해적이 배경이 되는 대항해 시대의 해적들과 상선들의 두뇌 게임입니다. 게임의 목표는 그 말을 누가 가장 많이 차지하느냐입니다. 상자 뚜껑을 열어볼까요? 사용 설명서가 있고요. 안에 많은 양의 카드들이 들어있습니다. 다 꺼내볼게요. 많은 양의 카드들이지요. 몇 장 정도일까요? 총 78장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카드 소개를 하겠습니다. 와! 카드를 펼쳐놓으니 휘황찬란한 많은 카드들이 있죠. 이 게임은 상선과 해적선의 대결이 있잖아요. 먼저 상선의 카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선은 장사하는 배예요. 우리가 장사를 상업이라고 하잖아요. 그 상업을 떠올리시면 상선이란 말이 곧 익숙해지실 것 같아요. 상선은 그 말을 2개 싣고 가는 배가 있고요. 3개 싣고 가는 배, 그리고 4개, 5개, 6개, 7개, 8개까지 있어요. 이 중에서 그 말 7개와 8개는 각각 한 장씩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배들은요, 이렇게 더 추가로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해적선을 살펴볼게요. 해적선은 총 4가지 색깔의 해적선이 있어요. 파란색, 노란색, 보라색, 초록색. 그리고 해적선을 보니까 여기에 뭐가 있죠? 해골 그림이 있어요. 해골 그림 1개가 있죠. 해골 그림 1개, 2개, 3개, 4개까지 있어요. 노란색 해적선도 마찬가지로 하나부터 4개까지 해골이 그려진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있고요. 여기 있는 게 다가 아니라 이렇게 노란색 해적선이 더 많은 카드들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선장을 소개할게요. 선장은 각각 한 장씩 있는데요. 파란색 해적선에는 파란색 해적선장, 노란색 해적선에는 노란색 선장, 보라색에는 보라색 선장, 초록색 선장 이렇게 각각 한 장씩 들어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군 제도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카드를 잘 섞어야 돼요. 왜냐면 각 플레이어들이 카드를 받았을 때 상선끼리만 만약에 받았다면 그 플레이어는 이 게임을 하면서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선과 해적선이 고루고루 내 손에 들어올 수 있도록 골고루 카드를 잘 섞는 것이 이 게임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게임은 2명부터 8명까지 할 수 있고요. 오늘은 4명의 플레이어들과 해보겠습니다. 카드는 각각 6장씩 나눠주면 돼요. 나눠줄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나눠주기보다는 한 장씩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2번째 장이죠? 이런 식으로 또 3번째 장 이런 식으로 나눠주면 보다 골고루 카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리 카드를 4장씩, 6장씩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원래는 카드를 나눠줄 때 보이지 않게 이렇게 나눠줘야 돼요. 그리고 카드를 받으면 즉시 본인이 보면 돼요. 대신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나만 볼 수 있도록 내 손을 딱 쥐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은 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우선 이렇게 보이게 펼쳐놓은 상태에서 할게요. 네, 그럼 오늘 저와 함께 할 4명의 플레이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할 친구들은요, 멀리 아프리카
아프리카에서 왔습니다. 이 게임을 위해서 왔는데요. 자, 어떤 친구들인지 한번 만나볼게요. 네, 어서 들어오세요. 네, 괜찮아요. 네, 오세요. 쑥스러워하지 말고 들어오셔요. 네, 첫 번째, 네, 우리 친구 네, 왔는데요. 제가 소개할게요. 네, 기린 친구입니다. 네, 아프리카에서 왔죠? 네, 맞아요. 그리고 낙타 친구도 이렇게 와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호랑이 친구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제가 할 거예요. 그런데 호랑이는 아프리카 친구가 아닌 것 같은데 어디서 오셨나요? 아, 네, 인도에서. 아, 네, 벵갈 호랑이라고요? 네, 어쨌든 네, 환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카드가 이렇게 6장씩 나눠졌고 원래는 보이지 않는 건데 오늘 원활한 진행상 이쪽 3개 보이게 하는 것을 오늘 양해를 드리고요. 그러면 저도 예, 이렇게 제가 보면서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뒤집어 놓을게요. 가위바위보에서 시작을 할게요. 이긴 사람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자, 가위바위보 할게요. 가위바위보. 네, 우리 동물 친구들 발이 모두 보자기여서 제가 이겼군요. 그러면 저부터 시작을 할게요. 처음에 내 차례가 되면 3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더미에 있는 카드를 한 장 가져온다. 이 더미를 말해요. 두 번째, 내 상선을 바다에 띄운다. 세 번째, 다른 상선은 해적선으로부터 공격한다. 해적선으로 공격한다. 자, 그러면은 저는 이 3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더미에 있는 것을 하나 가져와서 카드를 더 보태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배를 띄워도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해적선으로 공격을 해도 되는데 지금 해적선이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저는 공격을 할 수는 없죠. 이 상태에서는 저는 바다에 내 상선을 띄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제 순서는 다 했어요. 자, 그럼 기린 친구 해볼까요? 네, 기린 친구는요 어떻게 할래요? 저는 이게 금화가 7개짜리예요. 와, 그래서 기린 친구는 공격을 할 거래요. 그래서 기린 친구는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공격을 할 때에는 내가 띄운 상선은 내 앞에 놓고요. 그리고 방향은 이렇게 거꾸로가 아니라 나를 향하게 놓고, 그리고 해적선으로 내가 공격을 했을 때에는 이 해적선 그림도 나를 향하게 놓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낙타 친구 차례인데요. 낙타 친구는 어떻게 할까요? 저도 저 금화를 가져가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공격할래요. 네, 그래서 낙타는 무엇을 낼까요? 네, 낙타 친구는 또 해적선을 공격을 했네요. 그런데 색깔이 다르죠. 네, 공격을 할 때에는 앞 사람이 낸 색깔을 내가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노란색을 낼 수가 없고 보라색을 내었어요. 이렇게 여기서 보니까 이 해적선 카드에 해골이 있죠? 이 해골을 기린은 1개짜리 해적선을 냈고요. 낙타는 2개짜리 해적선을 냈어요. 이 해골의 의미는 뭐냐면 힘을 나타내요. 그래서 해골의 개수가 많을수록 힘이 더욱 강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배는 누가 가져가냐면, 자, 처음에 기린이 이 상태여 이렇게 내고 나서 한 바퀴 뺑 돌아서 다시 내 순서가 됐을 때에 나만 이 상선을 공격했기 때문에 이 상선은 기린 것이 돼요. 그런데 지금 낙타도 공격을 했잖아요. 자, 이 상태가 됐을 때는 이 상선은 누구 것일까요? 네, 이 상선은요, 낙타가 2개짜리 해골을 내고 바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한 바퀴 삥 돌아서 다시 낙타 순서가 됐을 때에는 낙타가 이 해골 개수가 더 많기 때문에 낙타가 이 금화를 획득하게 돼요. 자, 그런데 다음 순서도 호랑이 차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호랑이 친구가 어떻게 하는지 또 지켜봐야 되거든요. 저 호랑이 친구도 우와, 이 금화가 너무 개수가 많아서 꼭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 친구도 공격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호랑이 친구도 이렇게 냈어요. 자, 호랑이 친구도 앞에 색깔과 다른 색깔을 냈죠? 대신 금화 3개짜리예요. 한 바퀴 뺑 돌아서 호랑이 차례가 되었을 때는 호랑이가 갈 수 있는 상태지만 아직 더
또 저도 이제 제가 할 차례니까 저도 이 금화를 내가 상선 띄운 것을 다른 플레이어들에게 뺏기고 싶지 않아요. 내가 차지할래 해서 저도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다른 색깔이죠? 저는 앞에 내지 않은 파란색으로 공격했고요. 해골이 4개예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가져갈 수 있겠죠? 한 바퀴 뺑 돌아서 내 순서가 된다면 자, 이제 기린 순서가 됐어요. 기린이 나는 해골 하나이기 때문에 나는 이 금화를 가져갈 수 없군.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할래. 어떻게 했냐면요. 짜잔. 와, 해적선장 해골 해적선 해골 3개짜리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4개가 됐죠. 여기도 제 것도 4개잖아요. 동점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어느 누구도 금화를 가져갈 수 없어요. 둘이 동점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해골의 개수를 추가시켜야만 그 사람이 가져갈 수 있거든요. 지금은 동점이기 때문에 아무도 가져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네요. 자, 그리고 이제 낙타 순서가 됐는데요. 낙타도 저도 보텔레오 해가지고 3개짜리 해골을 붙였어요. 붙일 때는 같은 색깔을 붙여야 돼요. 다른 색깔을 붙이면 안 됩니다. 보라색 해적선을 냈기 때문에 보라색으로 더 추가시킨 거예요. 아까는 여긴 4개고 5개죠. 그러면은 5개가 개수가 제일 많기 때문에 한 바퀴 뺑 돌고 낙타 순서가 됐을 때 이 금화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지만 또 호랑이도 나도 가져갈게요 하면서 호랑이도 우와 또 해적선을 추가시켰어요. 이번에 호랑이는 해골 4개짜리를 추가시켜서 모두 7개가 되었네요. 우와. 그러면 호랑이가 한 바퀴 빙 돌고 나서 호랑이 차례가 되었을 때 이 금화를 가져갈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차례가 되었는데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이곳에다가 내 거를 더 하지 않고 나는 내 순서에 그냥 이번에 나는 그냥 배를 띄울래 하고 내 앞에 또 배를 띄웠어요. 자, 기린 순서가 되었는데 기린이 여기는 7개고 나는 4개. 내가 가져갈 수 없어. 하지만 방법이 있지롱 하면서 이렇게 선장을 내었어요. 자, 선장을 낼 때는요. 해적선이 노란색이면 노란색 해적 선장을 내고요. 선장은 가장 힘이 센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다른 팀에 다른 사람에게 플레이어에게 해골의 개수가 많다 하더라도 선장 하나면 끝. 자, 선장을 낸 사람이 금화를 가져갑니다. 자, 이번에는 낙타 차례예요. 근데 낙타도 마침 해적 선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은 색깔인 보라색을 내었어요. 보라색을 냈는데 이렇게 되면은 둘 다 선장을 내었죠? 이 금화는 누가 가져갈 수 있을까요? 이 경우에는요. 해적 선장은 늦게는 보라색이 가져가게 됩니다. 자, 호랑이도 우와 나도 있지롱 하면서 초록색 해적선이니까 초록색 선장을 내었어요. 그러면 이때는 누가 가져갈까요? 맞아요. 늦게 선장을 낸 호랑이가 이 금화를 가져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있게 되죠. 지금은 아니고요. 한 통 들고 내 순서가 됐을 때 그래요. 자, 그리고 제 순서가 되었네요. 자, 제 순서가 되어서 딱 보니까 아까 내가 상선을 띄웠잖아요. 한 바퀴 뺑 돌고 내 순서가 됐을 때 보니까 아무도 내 배를 공격하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내 배가 된 겁니다. 금화가 2개 있기 때문에 금화 2개를 획득했어요. 위아래 금화가 있다고 해서 합쳐서 4개가 아니라 한쪽만 세워주세요. 저는 금화 2개 획득. 자, 획득한 것은 이렇게 뒤집어 놓으시면 되고요. 획득한 것은 내가 한 순서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금화를 확보해 놓고 그리고 나서 또 내 순서에 하면 돼요. 저는 이번에는 좀 더 카드를 모아야겠어요. 그동안 좀 많이 썼네요. 그래서 더미에 있는 거를 가져다가 모을게요. 자, 기린 순서가 되었죠? 자, 기린은 보아하니 이거는 내가 가져가기는 어렵고 호랑이께 되겠구나 해서 기린은 이번에 배를 띄웠어요. 기린은 배를 띄웠고요. 그리고 낙타는 나는 더미에 있는 거 하나 가져갈래 해서 가져갔습니다. 자, 호랑이가 본인 순서가 됐을 때 이렇게 둘러보니까 본인이 가져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금화 7개를
가져온 것을 이렇게 놓고 나 그 말 7개 획득. 그리고 사용한 카드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얘는 모두 이제 버려집니다. 그래서 버려지는 더미 자리를 만들어서 사용한 것들 이쪽에 이제 버리면 됩니다. 자, 호랑이가 그 말을 획득했고요. 그리고 본인 순서니까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그 말 6개짜리 배가 띄어졌어요. 그래서 호랑이는 나는 공격할래 하고 호랑이가 이렇게 본인 방향을 향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저도 공격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금화가 2개보단 작아요. 작지만 우선은 해볼래요. 제가 얘보다 작기 때문에 가져가기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선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볼래요. 자, 기린 순서가 됐는데 내가 괜히 6개짜리 있는 줄 아니? 내가 이게 있었지. 이거는요, 해군 제독이에요. 해군 제독은 선장 역할과 똑같아요. 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선장은 선장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같은 색의 해적선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선장을 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해군 제독은 해적선이 없어요. 그래서 막바로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대신 다른 배,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의 배가 띄어졌다면 다른 사람 배에는 낼 수 없고요. 오로지 내가 낸 배에다만 해군 제독을 낼 수 있어요. 내 배를 지킬 수 있는 거죠. 해군 제독. 그러면은 기린이 해군 제독을 냈으니까 한 바퀴 삥 돌아서 내 순서가 됐을 때 6개를 그 말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아직 한 바퀴 삥 돌기 전이니까 우선 지켜봐야 되겠죠. 자, 낙타 순서인데요. 낙타는 어떻게 할래? 낙타는 가져가겠대요. 그래서 카드를 한 장 더 모았고요. 자, 호랑이가 지금 어떡하지? 그래, 나는 기린이 가져갈 수밖에 없겠네. 나는 그냥 이거는 그냥 포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띄워볼까요? 네, 띄워볼게요. 자, 호랑이도 나 배 띄웠습니다. 내 앞에 배 띄웠어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제가 아까 선장이 있었잖아요. 나는 선장을 낼 테야 하고 제가 선장을 냈어요. 자, 이 경우에는 누가 이 금화를 가져갈까요? 네, 이 경우에는요, 해군 제독을 먼저 냈고 제가 늦게 선장을 냈잖아요. 그럼 이것도 역시나 늦게 선장을 낸 사람이 이 금화를 가져가요. 만약에 제가 먼저 내고 해군 제독이 2번째로 냈다면 해군 제독을 낸 사람이 이걸 가져가겠죠? 자, 지금은 제가 이제 늦게 냈으니까 제가 가져갈 수 있는데 지금은 못 가져가고 한 바퀴 삥 돌아야 되겠죠? 자, 이 상태가 돼서 보니까 이제 기린은 이제 더 이상 나는 이거 가져갈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바다에 또 나는 띄울래? 바다에 너무 없네요, 카드가. 그래서 저 더미에서 좀 가져와서 카드를 모아야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낙타도 더미 있는 걸 가져가고요. 그리고 다시 호랑이 차례가 되었는데 아까 호랑이가 바다에 배를 띄웠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공격 안 했네요. 우와, 호랑이도 역시 금화 3개 획득 이렇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또 제 순서가 되었죠? 네. 자, 이런 식으로 게임은 이제 돌아가고요. 이제 게임의 종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네, 우선 제가 챙겨갈게요. 제 거. 이거를 챙겨가고 나머지는 덤에서 이렇게 해서 버리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게임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게임 종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게임 종료는 언제냐면요. 우선 여기 있는 더미의 카드를 모두 다 가져가서 더미가 다 사용이 되어지고 그래서 더미께 없어지고 나면 그래도 우리가 카드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4명의 플레이어 중에서 아직은 여전히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4명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카드를 다 사용해서 한 장도 아무것도 없으면 그때 게임이 종료가 돼요. 또는 손에는 여전히 다 들고는 있는데 이런 경우 있어요. 내가 카드를 내려고 하니까 도저히 내가 낼 수가 없는 상황도 있거든요.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더 이상 게임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종료가 되는 거예요. 종료가 되면 이제 자신이 손에 들고 있던 카드를 다 이렇게 내려놔야 돼요. 자, 내려놓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내려놓는데 다들 선장들 이거 뭐죠? 상선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요. 상선들을 가지고 있으면 안 좋아요. 게임이 끝나기 전까지 상선을 가지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저는 그 말을 지금 6개
2개 해서 8개를 확보를 했는데 8개에서 제가 여전히 게임 끝날 때까지 갖고 있던 상선의 금화가 3개거든요. 이거를 빼야 돼요. 그래서 8개에서 3개 빼니까 저는 5개 금화를 확보한 것이 돼요. 그리고 기린 친구는 이만큼씩, 낙타 친구, 호랑이 친구 이만큼씩 빼야 되겠죠? 그러니까 게임이 끝나기 전까지는 반드시 상선을 사용하는 게 좋겠죠? 네.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다 계산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가장 금화의 개수가 많은 사람이 승리하게 됩니다. 자, 해보시면 재밌게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하시다가 이거 좀 헷갈려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한 우리 아프리카, 네, 인도 동물 친구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루트 보드게임을 하면서 참고할 만한 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이들마다 각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어떤 식의 전략을 사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의 차이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해결 방식을 무시하지 말고 존중하면서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여 효과적이고 빠른 전략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문제 해결 능력 방법을 아이들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의 창의성이 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인지 발달에 미치는 루트의 교육적 효과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전략적 사고력과 계획력. 금화를 실은 상선을 많이 획득하기 위하여 해적선을 이용하여 공격을 하고 해적 선장과 해군 제독을 적절한 시기에 사용을 해야 하는 과정을 통하여 전략적 사고력과 기획력이 길러집니다. 두 번째, 판단력과 인지력. 둘 이상의 상선을 공격함에 있어 상대의 수를 예측하여 가장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들을 통해 빠른 판단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본적인 수 연산과 수의 대소 관계. 상선의 금화수를 세어보면서 기본적인 수 연산이 가능하고 수의 대소 관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와 함께 루트 보드게임을 함께 해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재밌으셨어요? 실제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 중에 하나고요. 저도 아주 좋아한답니다. 이렇게 가을에 가족들과 함께 자녀들과 둘러앉아서 루트 게임, 보드게임 한번 해보십시오. 서로 대화도 하고 서로 즐겁고 재미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족 간의 유대감도 더 향상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오늘까지 이렇게 마치고요. 그러면 우리 11월에 있을 보드게임 대회 그때의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때 만나요. 안녕.